안녕하십니까? 네. 몇 조갈 차례입니까? 71번. 아니, 71번 등록비도 71번 아무 차도 없어. 보니까 취득세네 아직도. 자, 71번. 다음 취득세 중과 내용이 아닌 거. 다음 문제에서 대도시라 하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 원역을 말한다. 우리 앞에 이야기했죠. 흔히 말하는 대도시라고 말하는 거나 과밀억제나 같은 지역이라고. 우리 법에도 대도시라 하면 과밀억제 원역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번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함에 따른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번 광역시의 공장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번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4번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휴면법인 인수함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5번 대도시 내의 법인을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중과 대상 아닌 건 뭡니까? 2번 그렇죠. 아니 왜 광역시라고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거 중과세 할 때 사치성 재산 요거 빼고는 모두 다 수도권 지역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수도권 이외의 내용은 취득세, 등록면허, 재산세 어떤 내용도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치성 재산을 의미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했죠. 사치성 재산 그리고 대도시 대도시 안에 공장 신정설 또 대도시 안에 법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법인의 부동산 취득 그리고 과밀억제 권역 안에 요 안에 공장 신정설 그리고 과밀억제 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등등 부동산을 신정축하는 경우 여기 이제 중과 대상에 해당하죠. 여기 이제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이고 그럼 등록면허세는 요놈 등기, 요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요 법인의 등기 여기 이제 등록면허세 3배 중과세, 등록면허세의 3배 중과세고 재산세는 과밀억제권의 공장신정설 요놈이 바로 재산세 5배 중과세, 재산세의 5배 중과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본점 우리 등록면허세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금 하듯이 대도시 안에 법인을 설립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대도시 안에 법인의 지점이라든지 또는 분사무소 설치하고 대도시 밖에 있던 법인을 대도시 안으로 법인을 전입하고 이럴 때 법인이 법인으로서의 어떤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잖아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의 내용을 갖추게 되는 거지. 이럴 때 요 법인 등기할 때 설립 등기,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 법인의 전입에 따른 등기할 때 요때 등록면허세 3배 중과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인 이제 설립 등기 있으면 그다음 뭐 합니까? 부동산 취득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설립하고 설치하고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이전에 취득하는 것과 설립 등을 한 이후에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 오늘 어떤 부동산이 중과 대상이었습니까? 설립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것은 어떤 부동산이 중과 대상이다? 어떤 부동산이? 대충 정답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입니다.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것만 중과하고
설립 등을 한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모든 부동산 중과세. 아마 자기 딴에 대도시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까탈스럽게 내는 게 요거 뒤바꾸는 겁니다. 뒤에는 문제 나오지만 설립 등을 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것은 뭐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모든 부동산 중과세, 이래 말하면 틀린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것만 중과하고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모든 부동산 중과세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옛날에 이게 둘 다 취득세가 아니고 통합되기 이전에 얘가 원래 등록세 이야기입니다. 등록세. 이런 등기와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 중과세. 이게 원래 등록세 중과세인데 통합되면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니까 이런 분 취득세를 넘겨버리고 남아있는 법인 등기만 남아서 등록면허세 중과세 이렇게 내용을 하는 겁니다. 아마 문제를 볼 때 방금 문제는 대도시 안에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법인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이럴 때 언제나 대도시는 수도권 지역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방금 문제는 대도시 안에 공장 신정설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광역시도 해당 사항 없지만 공장을 신정설할 때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은 중과세 제외하잖아 그렇죠. 2번 지문은 광역시란 말도 그렇지만 공장 유치 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공장을 신정설했다, 중과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내용이고 72번 보니까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중과제도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이 제도 적용을 받는 대상은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지방세를 하든 지방세, 중과세 물을 때 법인 나오면 무조건 영리는 물론이고 비영리까지를 다 포함해서 중과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득세 문제 나오든 뭐 등록 면허세가 나오든 항상 비영리 법인도 중과하는가? 당연히 중과합니다. 2번 서울특별시 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의 전입으로 본다. 맞죠? 공장을 하든 법인을 하든 같은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건 중과하지 않지만 아무리 같은 수도권 안이라 해도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로 만약 이전하거나 전입하면 중과합니다. 공장을 물어도 서울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공장 이전하면 중과한다고 말하고 법인도 똑같습니다. 3번 산업단지 내에서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맞습니까? 틀렸잖아 그렇죠. 요 내용 대도시 안에 요 놈 물을 때 시험을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니까 일단 중과 제외 대상입니다. 중과 제외 대상. 그럼 배웠잖아. 산업단지 안에서는 중과하지 않는다. 도시용 업종 중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에 다 나왔던 지문이지만 자기 법인의 사원들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요를 딱 말하면 대충 기억나죠? 사원 주거의 목적 부동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사원 주거의 목적 공동주택 중과세 제외.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요 놈을 시험에 제일 많이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법인할 때 비영리 법인도 포함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 그런 내용들. 진짜 까탈스럽게 내면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이런 용도와 상관없이 자기 법인의 채권 행사, 채권 보존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 돈을 빌려줬는데 돈 안 갚습니다. 왜 돈 안 갚냐니까 대물 변제로 우리 돈 없으니까 요 부동산 받아가면 안 되냐 이렇게 받아오는 것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채권 행사할 목적으로 그런 취득은 중과하지 않거든. 하지만 걔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대도시 다 기억을 하면 산업단지 중과 제외, 도시용업종 중과 제외, 사원주거의 목적 부동산 중과 제외, 그리고 비영리도 포함한다. 요 놈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자기 딴에 제일 까다롭게 내면 그다음 어떤 부동산이 중과 대상인가 요거 구분하는 거, 그 정도 내용들입니다. 4번 산업단지 중과 적용한다. 이게 틀린 거고 4번 법인의 사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 건물 연면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런 공동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4번, 5번 지문, 5번은 신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지방세법 시행 규칙에 나오는 건데 과거 15회 시험 때 딱 한 번 지문 나온 적이 있지만 또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73번
다음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의 중과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1번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업무용, 비업무용 관계없이 중과세한다. 틀렸죠? 항상 설립 등을 하기 전에 취득하는 것은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중과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 대도시 안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 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 모든 부동산 취득 중과세 맞죠? 항상 설립 등을 하기 이전과 이후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 중과 대상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3번 대도시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채권을 보존하거나 채권 행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과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 이 제도가 딱 나오니까 악용해요. 또 어떡합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설립 등을 하고 난 이후에 취득하니까 중과하거든. 5년 안에 취득하는 거. 그럼 어떡합니까? 그 부동산 소유자한테 일단 계약사성에서 차용증서 적어 돈을 줘요. 미리 돈을 주는 거야. 100억 건물 100억 그럼 100억 딱 줘놓고 그 다음 이 양반이 그 날짜 안에 돈 안 갚는 거야. 그다음 소송 들어갑니다. 왜 안 갚니까? 그다음 화해를 통해서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식으로 이래 받으니까 결국은 채권 행사로 넘어오잖아. 중과세 제외.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은 있죠. 법이 딱 생기면 그 법안에 어떤 내용이든 허점이 다 있거든. 허점을 딱 찌르면 허점 보고 난 이거 허점이구나 싶고 그다음 개정합니다. 개정했다고 법이 완벽할 수 있나? 또 허점 또 찌르지. 또 메꾸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누더기가 돼가지고 원래 의도가 뭔지 모르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4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도시용업종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도시용업종 중과 제외. 요거 봐. 요 놈도 공장신정설 도시용업종 중과 제외. 요 법인도 도시용업종 중과 제외. 여기도 도시용업종 중과 제외. 요 놈은 이제 아니고 이런 것처럼 대부분 대도시 과밀억제 공장 하면 대부분 도시용업종 나오면 웬만하면 중과세 제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번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의 3배에서 4%를 뺀 세율을 적용하지만 과밀억제 권역한 법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의 중과 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것은 표준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저희가 읽어봤어. 대도시와 과밀억제에 동시에 해당된다. 항상 여러분 했습니다. 대도시는 표준세율의 3배를 한 다음에 4% 뺐던 거고 요 놈은 표준세율에 플러스 4% 했던 거고 자 가서 동시에 해당되는 대상 물으면 반드시 앞에 뭐 끌고 오라 했습니까? 동시에 해당되는 대상 물으면 반드시 앞에 뭐 끌고 오라? 기억 안 납니까? 3배 하라고 무조건 3배 표준세율의 3배 하라 했어요. 표준세율의 3배 딱 하고 난 뒤에 숫자 정리하라 했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합하면 얼마 남아요? 제로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은 대도시와 과밀억제에 동시에 해당되는 대상은 표준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도 사치성과 대도시가 동시에 해당된다. 그럼 또다시 표준세율의 3배를 해 일단 3배를 한 다음에 숫자 정리해 봅시다. 사치성은 표준세율의 플러스 8%잖아. 그럼 숫자 정리 플러스 8% 마이너스 4% 얼마 남아요? 4% 남잖아. 그럼 여기다 플러스 4%. 그래서 우리 법의 사치성과 대도시에 동시에 해당되는 대상은 이름으로 하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더한 것을 그 세율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5번도 맞는 지문. 원칙은 대도시니까 표준세율의 3배를 한 다음 4% 뺀 세율이지만 과밀억제 권역한 법인의 부동산 취득 요 중과 대상과 동시에 해당된다면 표준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 바라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 74번 다음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로 별장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10%로 한다. 2번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고급 오락장을 증여받은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취득 물건 가액의 11.5% 한다. 자, 1번과 2번 그 두 개 맞습니까? 맞아요? 1번 틀렸습니다. 여기 봐. 아니요.
표준세율의 사치성이죠. 둘 다. 1번은 별장이고 2번은 고고보락장입니다. 자, 표준세율의 플러스 8% 합니다. 8%. 그럼 2번부터 볼게요. 2번 내용을 보니까 증여받았다고 하죠. 증여받았다고 무상취득이다 그렇죠. 무상취득은 어떻게 합니까?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얼마? 무825 1000분의 28. 자, 1000분의 28. 기타 일반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누구로부터 증여받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일반이죠. 그럼 일단 표준세율은 3.5%잖아. 3.5%에다가 플러스 8%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11.5%. 2번은 맞아. 그럼 1번 뭘 취득했습니까? 별장을 뭘로 취득했답니까? 매매로.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이야. 유상승계 취득인데 농지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게 농지 위에 다른 부분은 아니거든. 별장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별장은 주택입니다. 주택은 주택인데 상시적으로 주거하지 않는 주택이라는 거지. 별장이라고 처음부터 별다른 세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택을 취득한 거거든.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를 별장으로 사용한다면 플러스 8% 하겠다. 이런 거지. 별장이라고 처음부터 표준세율이 뭐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럼 결국은 요거 주택이거든. 주택은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도 초과되면 3%, 여기다가 플러스 8%. 그러니까 봐. 얼마짜리 집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10%가 나옵니까? 내가 취득한 집이 6억 이하의 집이다. 그럼 1%인데 별장으로 쓰네? 그럼 9%.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여러분 좀 적응할 줄 알자 이 뜻입니다. 맨날 사치성하니까 표준세율에 플러스 8%만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뜻으로 문제를 낸 겁니다. 3번, 1번이 틀렸어. 3번, 동일한 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면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4번, 토지를 취득하는 5년 이내에 당의 토지가 사치성 재산의 토지가 된 경우는 해당 중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맞습니까? 우리 중과세 적용할 때 방법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5년 안에 중과대상이 되면 5년 안에 만약 중과대상으로 바뀐다면 처음부터 중과대상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해당되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그 5년이 조세채권 소멸시효거든. 요 사람 봐요. 나 처음에 취득할 때 요래 취득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별장으로 취득해버리면 세부담이 되게 많거든. 내가 뭐 8억짜리 집을 하나 샀다? 그럼 2%만 내면 될 걸 10% 내면 5배 중과세야 거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장 아닌 것처럼 강동 정자 쪽에다가 그 앞에 집 하나 샀어. 깔끔한 거 하나 사가지고 그 뭐 3, 4억짜리 하나 샀습니다. 그럼 1%밖에 안 돼. 그렇게 해서 딱 별장으로 하면 세부담 되게 많거든. 그럼 1%인데 9%면 9배잖아. 이게 로또도 아니고 좀 무슨 9배를 냅니까 세금을. 그래서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월세를 줘. 임차를 줬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 딱 나가고 난부터는 그 다음 별장으로 쓰는 거야. 하면서 처음에 취득할 때는 별장 아니었잖아. 이래 말하면 별장에 대한 중과 적용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했다가 돌아서서 별장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 우리 법은 처음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5년 안에 즉 과세처의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만약 당신의 원래 의도를 드러낸다면 아직 우리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과대상을 취득하는 것처럼 그대로 해당되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앞에 낸 요 세금을 뺀 나머지는 추징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징할 때 신고납부한다, 보통징수한다. 두두두두두두 뭐?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 사람 또 적용해야 되잖아. 이거 뒤에 비웃잖아.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단 취득할 때 중과대상 아니었던 게 취득한 이후 중과대상으로 바뀌게 되거나 비과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것이 뒤에 가서 추징하는 대상이 되면 그때는 30일 안에 신고납부한다고 봐. 30일 안에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얘도 신고납부해야 돼.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4번 토지 취득 후 5년 안에 사치성 중과대상이 된다면 처음부터 중과대상을 취득한 것처럼 해당되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겁니다. 5번 과미력제고냐 간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요건 똑같은 문제네. 요거 과미력제고냐 간에 본점용 부동산 취득할 때는 표준세율에 플러스 4% 하지만 대도시와 만약 중복된다면 표준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이었고 바르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75번부터 이거 안 했습니까? 75번, 76번, 77번, 78번은 이건 이제 세율의 특례 이야기입니다. 세율의 특례. 표준세율에서 2% 뺀다는 것과 그리고 2%만 한다는 거. 표준세율의 특례할 때 특례세율. 표준세율에 2% 뺀다. 요 놈과 그리고 2%만 한다. 우리 현재 2%를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2%만 한다. 중과 기준세율 얘만 적용한다. 설명은 이미 대충 다 했던 건데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2%만 한다? 2%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항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이전에 원래 취득세가 2%라고 있거든. 그 취득세 할 때 뭐 2%가 어쩌고 하면 요 2%는 원래 취득세와 통합되기 전의 원래 취득세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거는 등기에 대한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취득세만 받겠다. 그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한 상태의 표준세에다가 2% 빼버린다? 그럼 취득세는 받지 않고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세만 받겠다. 이 뜻이라고 했죠. 왜 2%만 한다 했습니까? 왜 2%만 합니까? 왜 봐? 왜 등기에 대한 세금은 왜 부과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 취득세, 원래 취득세 2%, 거기에다가 취득세와 통합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등록세 가운데 무슨 등기가 취득세와 통합됐지? 네? 무슨 등기가 취득세와 통합됐습니까? 오 마이 갓. 얼마나 많은데. 원래 취득세가 있고, 원래 등록세가 있고,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가 있고, 소유권 외의 등기가 있고, 그럴 때 취득세와 통합된 건 소유권 등기가 취득세와 통합됐고 소유권이 아닌 내용의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넘어가 있다고. 등록면허세로. 자, 그럼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가 취득세와 통합된 겁니다. 그럼 토지의 지목 변경. 자, 토지의 지목이 밭에서 대로 바뀌면 토지의 소유권 등기합니까? 이거 봐야 됩니다. 휴대폰 백날 본다고 답 안 나와. 이거 봐야 돼. 토지의 지목이 바뀌었다? 무슨 등기합니까? 변경 등기지 소유권 등기 아니잖아. 실질적 재산 가치가 증가됐기 때문에 2%는 받지만 소유권 등기는 아니기 때문에 등기단 세금은 부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요 지목 변경에 따른 등기는 그럼 세금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여기에서 등록면허세에서 변경 등기, 말소 등기는 한 건당 6,000원 건수에 따라 과세하잖아. 그러니까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면 그때 취득세는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하여 실질적 재산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2% 세율을 받고, 그럼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변경 등기니까 건당 6,000원 이렇게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똑같잖아. 건축물의 개수 마찬가지로 실질적 재산 가치가 증가됐기 때문에 일단 2% 맞습니다. 취득세. 근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건물 소유권 등기 새로 합니까? 아니잖아.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지. 그래서 역시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받고 이 뜻입니다. 단 면적 증가는 빼고 좀 면적 증가되면 이를 원시 취득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때는 2%가 아니고 2.8%야 하는 거고, 그다음 과점주주. 자, 전부 무슨 뜻입니까? 실질적 재산 가치는 증가됐는데 소유권 등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2%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봐요. 임시건축물. 임시용 건축물.
뭐 대부분 뭐 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몇 분 아닌지 몰라도 저도 애들 어릴 때 보면은 진짜 뭐 광장 쪽에다가 임시 건물 지어가지고 방학만 되면 와가 뭐 곤충전이라든지 파충류전이라든지 이렇게 하더라고 한 번. 뭐 끝나고 나면 그 건물 없어집니다. 방학 한 달 동안 하더라고. 그럼 그 건물 지을 때 밑에 트 파서 밑에 철근 깔고 공거리 치고 건물 올려서 보존 등기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한 달 있다가 할 건데 그걸 줘? 그럼 그렇게 지으면 이게 문제가 되죠. 오히려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렇게 합니까? 다 건물 지어서 보존 등기 합니까? 이거 역시도 소유권 등기 대상 아닙니다. 이거 그 임시용 건축물인데 그게 만약 1년도 안 된다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걸로 보고 비과세입니다. 근데 적어도 1년 이상이 넘어간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치고 2% 받는 거지. 그리고 그냥 임시용 건축을 할 때 1년 딱 1년을 초과하는 내용은 1년이 되면 그때는 과세하고 2%, 1년 초과하지 않는 건 소유권 등기 대상도 아닌데다가 재산적 가치도 없는 걸로 보는 거야. 한 달 정도 하다가 갈 걸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 이래 보지는 않습니다. 공사 현장 사무소도 마찬가지거든. 그 공사 끝나면 없어질 건데 그 재산적 가치가 있고 이래 보지는 않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용 건축물도 말 그대로 임시 건축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거나 소유권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이 되면 재산적 가치의 내용으로 보고 2%하고 1년도 안 된다면 재산의 증가라고 보지 않고 그냥 과세하지 않고 이런 뜻이야. 이게 끝인데 뭐. 이게 2% 끝입니다. 하나 더 하려면 묘지는 있어. 묘지는 원래 지방세 가운데 묘지에 대하여 과세는 지방세는 원래 취득세밖에 없습니다. 원래 통합되기 전에도 묘지는 등록세 비과세입니다. 재산수도 비과세인 거 알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거든. 묘지를 과세하는 세금은 원래 취득세밖에 없어. 그래서 묘지의 과세는 취득세밖에 없으니까 2%.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있죠. 다음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으면 무조건 백발백중 이놈이야. 다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무조건 이놈이야. 결과적으로 있죠. 요 놈만 알아도 문제 다 풉니다. 여기 네 문제가 다 기출 문제거든. 다 이게 똑같아. 다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요 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요 놈. 예를 들면 지금 다 뭐네 여기 했다? 그럼 요 놈이라도 알면 풀어냅니다. 실제로. 그 이제 항상 말하기 제가 뭐 이런 얘기잖아. 무작정 뭐 중과 2%라는 게 뭐 있고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2%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내용 틀리지 않습니다. 재산적 가치는 증가되는데 소유권 등기 대상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내용 끝날 걸 굳이 왜 외워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라. 표준세에서 2% 뺀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서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해서 이제 표준세를 놨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빼버리겠답니다. 이놈 뺀다. 요놈만 받겠다는 뜻이거든. 왜? 여러분 있잖아. 등기는 분명히 소유권 등기 합니다. 그런데 2% 뺀다는 이야기는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는 없다는 뜻이잖아. 등기부 상으로는 분명히 소유권 등기를 하는데 재산적 가치의 증가는 없어. 이게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여기 취득세 할 때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따른 비과세였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취득세 비과세 이게 이놈이 통합되기 전에 원래 취득세 비과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등록세가 통합되다 보니까 등기 등록은 하거든. 이렇게 잖아. 갑과 을이 균등 지분으로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 토지가 있다. 이걸 분할해 봅시다. 공유 토지가 있어. 자, 이 토지 현재 소유권 몇 개입니까?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 토지가 있다. 소유권 몇 개입니까? 소유권 한 개입니다. 소유권이 두 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1필지 1등기용지입니다. 필지별로 소유권 한 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의 소유인데 그 하나의 소유를 둘이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공유한다고 소유권이 두 개다. 3인 공유면 소유권 3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를 분할해봐. 자, 토지를 분할합니다. 50대 50으로 토지를 딱 분할했습니다. 분할하면 이 토지 어떻게 됩니까? 분할하면 이 토지 어떻게 돼요? 알면서 제 손에 쥐고 있는 건 뭡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지금 뭐야? 그래 분필. 필지가 나눠지잖아. 필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딱 분명히 필지가 나누죠. 문제는 1필지마다 1등기용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제 이 필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요 필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따로따로 합니다. 분명히 등기부상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면서 소유권 권리를 취득하지. 문제는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가 있다 없다? 없잖아. 50대 50인 걸 50대 50 나눴잖아.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은 하는데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는 없다. 다만 원래는 50대 50인데 60대 41에 바뀌면 이 사람은 증가한 10%만큼은 새로운 취득이거든. 그럴 때 대가를 주었다면 유상승계 취득, 유언투 이래 갈 거고, 아무런 대가 준 게 없다면 무상취득이니까 무파리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야. 요 부분만큼은. 그래서 혹시나 시험에 요거는 공유물 분할할 때 그럼 요거 2% 표준에서 2% 뺀다 되면 다만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나온다 하면 이 초과 부분은 요 세율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거고, 이것도 비웠잖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것도 했죠. 재산 분할이라는 게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한 가정 안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이룬 거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노력만을 통해 만든 게 아니거든. 그럼 헤어질 때는 요 재산을 모으는 동안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자기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는 겁니다. 그게 분할입니다. 그럼 명의는 이쪽에 서서 상대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노력해서 모은 걸 내가 가져가는 거야. 쉽게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 실질적 등기는 하지만 실제 재산의 새로운 증가는 아니다. 그래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건축물 이전도 있잖아. 건축물 이전 어떻게 안 됐습니까? 이전은 옮기는데 어떻게 옮긴다? 건물 구조 변경됩니까? 아니잖아. 건축물의 구조 변경 없이 쉽게 말해 요 건물 그대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집은 바뀝니까? 아니야. 동일 대지 안에, 동일 대지 안에 다른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럼 건물 구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집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집은 안에서 움직이는데 실질적 재산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단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는 좁은 골목 쪽으로 들어가서 입구가 있었는데 대도로 쪽으로 입구가 빠지면 건축물의 가치는 현저하게 달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도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요 세율 말고 증가한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뜻이고,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머지는 대표적으로 상속,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상속에 따른 감면 대상 농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환매권도 나오지만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있죠.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가 뭘까? 왜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 상태에서 왜 2% 뺄까? 이 의미를 알면 기본적인 사항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외우려고 하니까 공부할 게 많은 게 실제로. 근데 이해하고 나면 공부할 게 생각 많지 않습니다. 외우니까 아니면 다 외우다가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그럴 수도 있고. 공부하는 방법 두 가지 있죠. 이런 거 스텝 바이 스텝이죠. 주구장창 외우다 보면 목표에 도달합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 이런 뜻이구나. 요건 이제 통찰설 아하학습합니다. 아하학습. 이게 흔히 아하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 뭐냐니까 레빈이라는 사람 말하는데 통찰설이라고 해서 그 구조를 이해했다는 거야. 이런 뜻이구나. 그 상태에서는 잘 있게 돼요. 공부는 주구장창 죽으라고 외워서 자기 걸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면서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있고, 근데 문제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도 항상 기본 개념이 뭔지를 좀 이해하고 보시라고. 그럼 굉장히 쉬워집니다, 실제로. 75번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인 2% 뺀 세율,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의 대상이 아닌 걸 찾아보라고 딱 보여. 4번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건축물이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대상은 아니더라. 그럼 정답. 이러면 2%거든. 76번도 보니까 중과 기준 세율만을 적용하는 것, 즉 2%만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르라고. 기억, 개수로 따른 건축물만 맞는데 면적 증가가 나오네. 그냥 건축물 개수에 따른 취득 나오면 2% 하면 돼요. 근데 면적 증가 나오면 원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2.8% 해야 되거든. 그 기억은 아닌 거야. 니은 토지의 지목 변경 됐죠? 이거 2%잖아.
3번 과점주주 됐죠? 2%잖아. 취득의 의제는 원래 다 2%입니다. 기본이. 그리고 상속에 따른 감면의 성능지 이거는 되잖아. 표준세에서 2% 뺀 세율. 그래서 정답인 니은과 디귿 그 두 가지가 바로 중과 기준세율 2% 쓰는 겁니다. 원래는 기역, 니은, 디귿 돼야 되는데 기역이 면적 증가가 딱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77번도 2%를 적용하는 대상이다.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보라고 딱 보이는데 뭐 2% 대상이다 하니까 4번 건축물 이전. 건축물 이전은 앞에 말했듯이 가액의 증가가 없거든. 건축물 구조 변경 없이 같은 지분만 움직이지. 다만 이전함으로 건축물 가액이 증가한다면은 증가한 부분 한데 이거는 건축물 가액에 증가 없는 건축물 이전이잖아. 그냥 2% 이건 표준세율에서 2%뺀 세율 쓰는 겁니다. 그 다음 78번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이 아닌 것. 이거 답이 딱 보여. 5번 건축물 개수 나오잖아. 이게 정답인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세요. 4번 나왔는데 4번 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요놈, 여기에 해당하지 요 놈이야. 정 안 되면 하자. 정 안 되면 요 놈만큼이라도 알고 있다면 문제는 아마 거의 90% 이상 요와 관련된 문제 풀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 79번 다음 취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항 그 내용이 바라지 않은 것 풀지 맙시다. 그게 중요한 의미 없습니다. 2번, 3번 아예 안 봐도 되는 문제고 1번 지문 앞에 봤던 거고 부동산 취득 후 5년 안에 중과대상 되면 처음부터 중과대상을 취득한 것처럼 이런 내용이었고 뒷장 넘겨 80번, 81번 취득세는 앞세지 지방세는 물세다 걸죠. 물세는 세금 낼 때 물건 따라갑니까? 사람 따라갑니까? 물건 따라갑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말자. 디엔드 끝. 사람 따라가지 말자. 4번 광업권 광업권자 주소지 하면 돼. 광구 소지지 가는 거지. 81번도 3번 부동산 취득자 주소지 이러가면 안 됩니다. 취득한 물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가는 거지. 지방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납세지를 물으면 기본적으로 항상 물건 소재지 재산 소재지 이래 가야 되지. 사람 따라가면 거의 백발백중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 자기는 애들한테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 해놓고 막상 본인은 낯선 사람 줄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는 놈이 더 무섭습니다. 특히 물론 낯선 사람보다 아는 놈이 원래 더 무서워. 82번 그래 합니까? 저번에 통계할 때 성추행범 중 가운데 그 가운데 거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아는 놈이 더 무섭고 그 말에 맞는 것 같아. 있는 놈이 더 무섭고 아는 놈이 더 무섭고 그렇습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 이거는 발 거 없네. 취득세는 취득한 후 며칠 안에 신고 납부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는 거고 3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른 걸 찾아보라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 안에 신고 납부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고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얼마? 6월 이내에. 위에 문제가 괄호 안에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거든. 만약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다면 9개월 하지만 국내 주소를 둔다니까 기본적으로 있죠. 취득세는 원칙은 60일 안에 신고 납부 예외는 오직 상속밖에 없습니다. 상속에 따른 내용일 때만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주소가 외국에 있는 자가 있다면 9월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 정답이 60일 그리고 6개월 될 거고 4번 8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1번 취득세가 경감되는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에 쓰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가산세 포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거 보세요. 요놈 앞에 있지. 처음에 취득할 때는 내가 별장이 아니 그냥 일반 주택이라고 딱 취득을 해서 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 납부의 의무를 이해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냈습니다. 가산세 냈는데 그 상태에서 또 5년 안에
중과대상이 되어 사치성이 되어서 그럼 처음부터 중과대상처럼 해당되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요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추정하면 돼. 근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줄 때 가산세도 빼줍니까? 가산세는 페널티고 벌칙입니다. 가산세마저 다 빼줘버리면 처음부터 벌칙 없었다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가산세는 공제하는 세액에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안에 가산세 제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나올 때 항상 딱 2개 주의합니다. 딱 2개. 30일 하고 그다음 혹시 가산세 포함된가 아닌가 하고 이게 몇 해 전에도 가산세 포함해서 틀린 것으로 정답 이렇게 삼았던 겁니다. 중과대상 아니었던 것이 취득 후 중과대상 되거나 하면 사유 발생부터 30일 안에 신고 납부하되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서 나머지를 추징하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뺄 때 가산세는 공제하는 세금은 포함될 수 없다는 거. 2번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신고하였지만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징수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지. 이게 뭐야? 이게 중과산세입니다. 중과산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 신고하지 않고 분명히 사실상 취득해서 사실상 분명히 취득은 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그럴 때 중과산세 80%. 단 이 중과산세 80% 요 놈은 취득의 의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의 의제. 뭉뚱그리면 뭔지 알죠?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이런 겁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등 이런 것은 중과산세 제외합니다. 중과산세 제외. 옛날에는 중과산세 시험을 문제 잘 내지 않았거든. 근데 근래 들어서 시험 지문에 중과산세가 자주 보입니다. 이런 볼 때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실제로는 취득했지만 신고하지 않고서 매각했다면 중과산세 80% 하되 혹시나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등이 나오면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요래 보면 아마 중과산세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그 여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신고를 했답니다. 신고를 했는데 납부 안 하면 그때는 뭐 납부 불성실 가서 적용하면 되지.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도 신고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아니냐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해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3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OX 맞잖아. 그렇죠. 요거잖아. 방금 지금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는데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취득의 의제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야. 4번 토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납부불 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맞죠? 틀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맞죠? 이러니까 내가 사기꾼 같다. 사기꾼. 아니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뭐 경감됩니까? 그렇죠? 언제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경감되는 거지. 우리 이게 기한 후 신고제도 할 때 기한 후 신고제도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다 안 했다. 신고기한 요 날까지 신고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요 날짜 안에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고 안 했습니다. 신고 안 했어.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럼 무신고니까 무신고 가산세 원래 몇 프로야? 무신고 가산세 원래 20%죠. 과소신고 10%, 무신고 20%죠. 근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요 안에 기한 후라도 자 신고 기한 지나고 난 이후에 신고한다고 이를 기한 후 신고제도 이래 말하지 않죠. 요 안에 만약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한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것도 무신고 가산세 요 가산세 100분의 50 요거 경감한다고.
이러는 거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경감되지 않습니다. 5번은 봐요. 5번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100분의 20이다. 맞습니까? 틀렸잖아. 봐. 자, 실판. 원래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입니까? 20%잖아. 그런데 요 무신고 가산세 20%에 50%를 경감한답니다. 그럼 얼마 하면 돼? 10%. 그렇죠? 적용되는 가산세 10%지. 원래는 무신고니까 20% 해야 되는데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한다면 그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거든. 그럼 적용은 10%만 적용하면 되잖아. 그래서 5번은 100분의 1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올바른 것이 3번인 거야.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오면 뭐 4번 내용일 거고 5번은 혹시나 싶어 제가 응용시켜 본 겁니다. 응용. 8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정려 계약서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다고 했죠. 제가 뭐래서 상속을 빼고는 모두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만 예외지 상속 빼고는 모두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 정려의 취득일은 계약일이거든. 그럼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1번이 틀렸어. 2번 요거는 이미 했던 거.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나왔고 3번도 이미 했고 60일 안에 신고 납부. 4번 도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맞죠? 물건 소지입니다. 물건 소지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시군의 금고에 그렇게 납부하는 겁니다. 네? 시군 가마가 이제 구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앞에 드신 모든 도세는 원래 실질징수는 시군이 위임받아 징수한다. 이 말은 광역지자체 세금은 기초지자체가 위임받아서 업무한다. 이 뜻이니까 구 안 들어갔다고 왜 구는 없냐 이런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유, 성격 꼼꼼하시네. 시군의 금고 아닐까? 지금 금고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 금고 번호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니죠. 네, 원래 시군 또는 시군의 금고. 그래 옛날에는 우리 지자체 가면 구청 안에서도 현금 막 돈 받아서 뭐 세금 냈다고 해주기도 하지만 보통 구청 가면 그 옆에 은행이 있거든. 거기 보통 이제 그 해당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거기 이제 시군 금고입니다. 옛날에 아마 울산 광시도 뭐 경남은행이 옛날에 경남에 이제 시군 금고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대구 가면 이제 대구은행이 보통 시군 금고 역할을 합니다. 전북 가면 전북은행이 이런 식으로 지역의 은행에 보통 이제 지역 지자체가 지역은행을 금고로 삼아서 그래야만 우리 돈들이 지역은행 가서 학교를 빠져나가면 지역은행 자체가 성장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줘버리면 거기다 발생하는 이자 부분도 전부 외지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 근데 한 번은 대구광역시가 대구은행하고 안 했어. 그러니까 지역 언론에서 난리 났었습니다. 왜 수도권 은행하고 해가지고 돈을 절로 보내주냐고 자식들이 알면서 기사를 써요. 뒷돈을 안 찔려줬던지 뭐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럼 리베이트 들어가거든 실제로. 꽤 큰 데는 들어갑니다. 웬만하면은 사찰도 교회도 되게 큰 데는 진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움직이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 거기도 특정 은행을 딱 지정해서 지정하거든. 근데 한번 기분 되게 나쁘면 은행 옮겨버려. 돈 싹 빼버리면 돈 싹 빼는 순간 거의 뭐 수천억씩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담당자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리베이트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도 협상해서 금리 해야 되는 거고 하니까 그래도 그 돈 빠지는 순간 지은자 목이 휙 날아가거든. 그래 얼마나 잘한다고 그러죠. 내가 아는 분도 그게 사무장하고 있는데 대접 잘 받더라고. 86번 한번 따라가서 술 한번 얻어먹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다음 취득세 부가징수 설명이다. 내용이 잘못되는 거. 1번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인접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 이를 한 건의 토지, 한 구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맞죠? 1번, 2번 다 우리 취득세 면세점. 취득세 면세점 지문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취득한 가액, 과세 표준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받지 않는다.
그 다음 한꺼번에 취득이 될 것을 면세점을 적용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산 취득하는 걸 막기 위해서 1년 안에 인접부동산을 취득하면 한 건의 내용으로 판단해서 50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 판단할 거고, 마지막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일마다 연부금의 기준입니까? 총연부금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총연부금의 기준입니다. 연부 취득의 과세 표준은 연부금 지급일마다의 연부금액입니다. 다만 면세점 대상을 따질 때는 연부금의 총액 기준입니다. 왜?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래 끊어버리면 과세 못하잖아. 이걸 막기 위해서 또 면세점을 따질 때는 전체 금액을 포함하여 50만 원 이하인지 이렇게 합니다. 항상 주의할 거 연부 취득은 일반적인 과세 표준 문제 나오면 연부금 지급일마다의 연부금액을 하고, 면세점 대상을 물을 때는 연부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3번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은 3월 이내 신고 납부하고, 당연히 틀린 거고 그렇죠. 상속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4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맞죠? 신고 안 했다 무신고잖아. 무신고 가산세 20%. 5번 취득한 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 징수한다. 맞죠?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80%의 중가산세를 적용하여서 보통징수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당연히 3번이었고, 잠시 후에 그 뒤에 내용을 본 다음 이제 등록면허세 넘어가겠습니다.